감염은 오히려 우리 면역 체계를 쑥쑥쑥쑥 강화함으로 암 예방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무려 100여 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우. 어저께 또 우리 새로 오신 새로운 가족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질병에서의 노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어두운 그늘에서 다 해방되셔서 참된 치유의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기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좀 남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워야 되지만 공의로워야 된다. 제가 이제 정의로운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잘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한 단계 더 성숙해서 공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또 건강의 회복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의 그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아마 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이나 기능의학을 하시는 많은 자연치유학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을 모르면 아마 시체일 겁니다. 그 정도로 자연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그 건강의 지혜를 내놓으신 분이라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기적의 간청소에서도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만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그 건강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늘도 감염은 질병이 아니라 훌륭한 치유법 중에 하나이다. 또 미생물은 암의 원인이 아니다. 감염 역시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암의 원인이라서 우리가 무찔러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상식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그 반전을 시켜주는 그런 그 건강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만 알다가 더 넓게 보실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치유에 있어서 반쪽짜리 치유받게 되지 않았던 내 몸의 정체된 상태를 완전히 돌이켜서 반전 드라마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건강의 지혜를 역설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마 건강에 대한 지혜를 획기적으로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염은 우리의 몸을 괴롭히는 괴물이 아니라 감염은 훌륭한 치유법 중에 하나라고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감염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염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치료법들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뭐 감기 바이러스나 뭐 독감 바이러스나 수두 바이러스는 무조건 우리를 괴롭히는 그 괴물인 줄 알고 빨리 해열제로, 빨리 진통제로, 빨리 항생제로 감염을 억제하기에 하던 생활을 살아와서 어쩌면 우리가 여기까지 큰 병을 몰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면에서 아마 감염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이다. 예를 들어 피버, 발열 증세가 오고 두드러기처럼 피부에 알러지 리액션이 오고 아토피 증세처럼 오고 설사하고 미식미식해서 구토하고 사실은 이런 감염에 의한 모든 그런 발현되는 증세들은 가장 좋은 치료법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ute infections as a means of cancer prevention, opposing effects to chronic infections.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의 한 방편인데 뭐가요? Acute infection이 급성 감염이 암을 예방하는 한 수단이고 한 방편인 것이 오히려 급성 간염이라는 것입니다. 수두 바이러스, 뭐 대장포진에 걸렸을 때 뭐 항생제로 눌러놓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암을 예방하는 한 방편이 되고
opposing effects to chronic infections. 이 뭐냐? 만성 감염을 무엇하는? 반대하는 극부 효과가 있다. 만성 감염에 그 반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인지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염은 암과 다른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 이거 정말 생소한 이 의학적인 지식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의학적인 상식과는 반전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전에 수행된 151개 이상의 연구를 다룬 2005년의 역학 연구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보건 및 역학학과의 연구원들은 급성 감염과 암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급성 감염, acute infection과 암 발병과의 상관관계, 다시 말하면 급성 감염에 의해서 암이 발병하는 그 결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급성 감염이 캔서 프리벤션, 암을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과의 무슨 관계? 반대적인 역상관관계를 역설한 내용이 바로 이 논문 내용입니다. 자, 암 예방 수단으로서의 급성 감염 대 만성 감염의 반대 효과에 대해서 이 연구 논문의 개요에 따르면 감염에 의해서 fever, 발열 증세가 일어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그러한 노출은 이후에 흑색종이나 또는 난소암이나 다중암의 위험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막 우리가 감염되어서 뭐 세균의 미생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몸에서 막 열이 팔팔팔팔 나는 게 오히려 열이 나도록 놔둬야지 그 열이 나도록 항생제로 진통제로 소염제로 억제시켜 놓으면 오히려 흑색종이나 난소암이나 다중암의 위험은 증가하고 열 감염성 소화질환에 대해서 노출시켜 놓으면 흑색종이나 난소암이나 다중암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 충격적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충격을 딱 때리고 가시네요. 또 성인의 일반적인 급성 감염과 그에 따른 암 발병에 대한 역학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펙션, 감염이 뇌수막종이나 신경교종이나 흑색종이나 다발성 암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더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예.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감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주 병치레를 하고 세균에 자주 감염될수록 위험 감소가 커졌으며 어떤 위험 감소가 커져요? 위험 감소가 커졌다는 것은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러한 다발성 암이나 뇌수막종이나 신경교종이나 흑색종이나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대한 그 노출이 어떻게 됐다고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위험 감소가 커졌다는 것은 위험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열성 감염은 가장 큰 보호 효과를 제공했다. 감염에 의해서 피버 증세, 열이 나는 발열 증세가 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몸을 큰 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전형적인 소아 감염을 경험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암에 걸리는 것부터 가장 잘 보호되었다. 우리가 알던 사실과는 참 상이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하신 말씀들이 있죠.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 아프고 나면 키가 큰다. 쑥쑥 자란다. 왜냐하면 그 내 몸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하고 싸우면서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면역력이 쑥쑥쑥쑥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2명당 1명꼴로 암이 발병하는 상황. 지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비록 보호자로 왔을지라도 사실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2명당 1명꼴로 암이 발병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견, 이 발견이 뭘까요? 이러한 발견. 이 발견이 뭘까요? 감염이 무엇을 예방하더라? 암을 예방하고 큰 질병을 예방하는 보호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했다면 발견했다면 사실 전국적인 뉴스가 됐어야 했고 의과대학에서 가르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인펙션, 감염에 의해서 피버 증세가 이 발열 증세가 온다고 해서 계속 해열제로 타이레놀로 아스피린으로 진통제로 이 항생제로 누르고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그러한 처치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병을 불러왔다는 것을
사실은 의대에서 공부했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이들이 볼거리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 엄마들 굉장히 신경 쓰죠. 볼거리 생길까봐, 막 수두 생길까봐, 대상포진 걸릴까봐. 저도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대상포진이 왔는데 다들 입원하라고 하는데 저는 하늘마을에 입원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씩씩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골드줄로 물리쳤습니다. 대부분 무해한 감염의 일시적인 불편함은 20년 또는 30년 후에 치명적인 치료 방법인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이나 수술로 공격받을 파괴적인 형태의 암을 무엇할 수 있더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don't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앙드레 루오프 박사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의학 역사상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급성 감염이 암의 적대적이라는 발견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급성 감염이 암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암의 적대적이라는 발견은 왜 인공적으로 유발된 발열 증세가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에서 암 치료에 성공적으로 발열 증세를 사용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많은 의료진들은 발열이 마치 질병처럼 치료하고 발열 증세가 있으면 열이 나니까 팔팔팔팔 끓으니까 40도 내리기 위해서 해열제를 쓰고 진통제를 쓰고 사실 이러한 위험한 불을 끄기 위해서 더 치명적인 독성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발열은 감염성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병원균을 치료하고 제거하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방편이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실, 이게 그렇게 쇼킹한 사실이 아닐지 몰라도 저희가 이제 그 건강의 지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쇼킹한 내용입니다. 발열은 감염성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같은 병원균을 치료하고 제거해주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으로 억제하는 행위는 신체의 효과적인 치유를 막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다. 막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발열 증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해열제를 쓰고 타이레놀을 쓰고 뭐 여러 가지 감기 시럽을 쓰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이 스스로 살아나고 치유를 하려는 작용을 막는 것이 바로 약으로 발열 증세를 억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몇몇 훌륭한 연구자들은 이제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줄곧 알고 있던 엄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태영이 손은 똥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애들 아플 때마다 만져주고 배 문질러주고 하면서 했던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들이 알고 계시던 신체의 선천적인 치유 전술을 이제는 많은 대체의학이나 자연치유 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능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치유 전술을 옹호하고 계십니다. 자,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앙드레 루오프 박사는 발열이 무슨 병까지 치료하냐면 여기 지금 난치병 때문에 만성 질환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난치병까지 치료한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미생물에 감염되고 세균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몸에 열이 펄펄 나는 거를 그대로 놔비두면 내 몸이 이 항체가 생길 때까지 투쟁하고 잘 싸우게 놔비두고 오히려 방해하지 않으면 약물로 해열제로 눌러놓지 않으면 뭐까지 치료한다? 그 발열 증세를 통해서 막 투쟁하면서 나은 사람들은 난치병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용을 우리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큰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 중 한 명인 요제프 이젤스 박사는 인공적으로 유발되는 열은 암을 포함한 많은 질병의 치료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원장님이 이렇게 아프면요, 꼭 사과만 드십니다. 아프면 원장님은 몸에 열이 나요. 사실 아플 때 이 발열 증세가 오는 것은 좋은 사인입니다. 근데 암 환자들 공통점 아플 때 열이 안 나요. 열이 안 나고 그대로 시름시름 모르다가 이렇게 통증이 오거든요. 더 큰 병을 키우거든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발열 증세는 내 몸이 지금 이제 살아나기 위한 치유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런데 질병의 치료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몸에 미생물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갈 때 몸에 열이 나는 게 사실 우리 몸을 치유하는 가장 큰 회복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억제하셔야 되겠어요? 누르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해열제로 눌러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그 최고의 건강개혁자이신 예방의학의 선두주자이신 엘렌 화이트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질병의 경우에 난치성이나 만성질환의 질병의 경우 몸에서 열이 심하게 날 때 환기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드는 방에다가 환자를 놓고 깨끗한 물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해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혈액 청정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장 빨리 씻어서 내려 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해열제가 여러분 물입니다. 물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이렇게 햇빛을 보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호흡하게 두면 가장 빨리 환자가 가장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이 사실은 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열은 암을 포함한 많은 질병의 치료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마이클스 박사와 그 연구팀은 암을 비롯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염증이 있을 때 유도혈의 효과를 통해서 많은 환자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입증합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감염이 인구 집단에 무엇을 예방한다? 감염이 무리의 암을 예방한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로마는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이 그 유행성 독감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걸렸었죠. 말라리아 모기를 번식시키는 늪에 둘러싸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에게 때때로 이 이제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서 물린 사람들은 발열 증세가 심하게 펄펄펄펄 끓어요. 그런데 이 발열은 그들의 암 발병률을 이탈리아 나머지 지역에서 발견되는 평균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발열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암 발병률이 훨씬 낮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 정부는 늪지에 물을 빼기로 이제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서 유행성 독감이 자꾸 걸리니까 늪지에 물을 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로마의 암 발병률이 이탈리아에서 최고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발표하게 됩니다. 감염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암을 예방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해열제나 진통제나 소염제로 항생제로 감염을 누르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 음식물 쓰레기들을 집안 한 구석에 쌓아둔다면 파리나 세균들이 모여들어서 악취가 진동하겠죠. 우리 몸도요, 평생토록 여러분이 해독을 안 하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썩는 내 나는 거, 하수구 냄새 나는 거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는 암은요, 이게 우리 온몸이 썩는 병이에요. 해독해주면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해독은 안 하고 계속적으로 암이 병인 줄 알고 암을 계속 공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음식물 쓰레기들을 집안 한 구석에 쌓아둔다면 파리나 세균들이 모여들어서 악취가 진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악취의 원인 때문에 악취가 나는 곳에 막 파리나 세균들이 막 들들들들 끓는데 그렇다고 해서 악취가 나는 곳에 파리나 세균이 들들들들 끓는다고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이 음식물 쓰레기 악취 나는 애들을 없애주려고 처리하려는 처리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하지 못한 세포에 모여들거나 혹은 만들어진 미생물들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우리 건강하지 못한 세포에 달려드는 미생물들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주변을 깨끗이 하고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하는 자연스러운 접근법으로 적절히 대응한다면, 그래서 막스거슨 박사가 많은 난치성 질환자들과 만성 질환 환자들, 많은 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해독과 영양요법으로 치료합니다. 예, 대중요법의 항암 방사선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생제, 항염제, 소염제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난치성 환자, 많은 이 정도에서 벗어난 많은 환자들을 무엇으로 치료하냐면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게 뭐예요? 해독입니다. 골고루 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영양요법으로 막스거슨 박사가 많은 중증 환자와 난치성 질환자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염은 실질적으로 호기성 세포가, 산소가 통하는 세포가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치유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식사하고 오셔서 졸리우신데 눈을
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눈 감지 마시고요. 눈을 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염은 암세포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과 감염은 모두 동일한 근본 원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아이가 뭐 걸린 것 같아요? 수두에 걸린 것 같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엄마들이 막 병원 데려가지고 그 바이러스 빨리 수두 바이러스 없애려고 막 약 먹이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든 수두나 볼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자, 그런데 수두와 같은 대표적인 감염으로 고통을 겪는 상당수의 암 환자들이 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감염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오히려 완치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보면 감염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뭐도 사라지더라? 암세포도 깨끗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항암하고 오신 분들이 대상포진에 이렇게 노출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알아요? 오히려 수두와 같은 대표적인 감염으로 고통을 겪는 상당수의 암 환자들이 감염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뭐도 사라지더라? 예, 그 감염을 물리친 사람은 암세포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이루어진 150개가 넘는 연구에 의하면 세균성 감염, 곰팡이 감염, 바이러스 감염 혹은 기생충 감염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 암세포가 자발적으로 늘어나더라 줄어들더라. 축소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어서 우리 몸에서 피버 막 열이 나고 펄펄펄펄 끓는 발열이 진행 동안은 종양들이 말 그대로 무엇을 구한다? 종양들이 막 설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양들이 슬슬슬슬슬 그 발열 증세하고 싸운 이 항체에 의해서 종말을 고하고 림프계와 다른 배설기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지체 없이 제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역설적인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균과 면역체계에 의해서 촉발된 적절한 치유 반응인 감염은 무슨 반응이라고요? 우리를 죽이려는 반응이 아니라 치유하려는 반응이라고요. 세균과 면역체계에 의해서 촉발된 적절한 치유 반응일 뿐인 감염이 진행 동안은 몸속에 있는 상당량의 독성 노폐물들이 어떻게 되더라? 분해되고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또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이러한 이 강력한 그 독성 처치에 의해서 우리 몸이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이 주로 이런 감염 증세가 자주 오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감염을 물리치기 위해서 더 세고 더 독한 지독한 이런 항생제들을 사용하시는 대신에 감염은 오히려 그 감염을 물리치면 내 몸의 암세포도 깨끗이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소가 암은 뭐가 부족해서 생긴 병이에요? 암은 뭐가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늘말을 외우셨어요. 하늘말에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죠. 폐암하는 분들이 많이 몰리시죠. 그래서 공기가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막 알프스에 오신 것 같지 않으세요? 야호 그러고 싶으시죠? 너무너무 공기가 좋고 천연계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 여러분들이 특별히 폐암 환자나 모든 암 환자들은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암입니다.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은 암 무엇이 답이다? 산소가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염에 의해서 산소가 부족한 세포에 산소가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감염을 억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감염을 억제하지 않고 스스로 항체가 생기도록 투쟁한 사람들은 산소가 부족한 세포에 산소가 도달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산소와의 접촉이 일어나면서 죽거나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어떤 돌연변이요? 예, 산소가 부족해서 죽거나 오히려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돌연변이.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이 발언이죠.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돌연변이를 여러분들도 좀 일으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하시고 오셔야죠. 지금 조금 노곤하시죠.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에게는 더 이상 종양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감염을 스스로 물리쳤기 때문에 안에 면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도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들은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은 사람들은 암세포가 여기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이 환경은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떠나고 싶어요. 그런 환경을 유발해야 하는 것이지 자꾸 암을 적으로 알고 때려 부시고 감염을 적으로 하고 알고 해열제로 자꾸 집어넣고 이것은 더 큰 질병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눈을 뜨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달걀만큼 큰 뇌종양이 이 같은 방식으로 24시간 만에 없어지기도 했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가만히 놔두면 일기이기 우리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계속 많은 환자들의 경험을 얘기하셨잖아요. 암 전문가의 아내가 폐암 4기에서 말기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해 오셨죠. 간 청소하면서 오히려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담석이 없어질 때까지 처음에 2,500개가 나왔는데 계속 이 간 청소를 했더니 폐암 말기 환자가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가 종양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해독이 얼마나 암 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지. 그래서 cancer detox is the answer. 해독이 그렇게 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처치가 된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달걀만큼 큰 뇌종양이 이러한 방식으로 해독요법과 영양요법으로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통용되는 것처럼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열이 나는 발열 증세를 억제하는 일반적인 처치법은 여기 무슨 행위래요? 의료과실행위나 다름없다. 이거 정말 엄청난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감염으로 인해서 발열을 억제해서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은 뭐와 다름없다? 진정으로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과실행위와 다름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은 역설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의도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자연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만 했어도 통풍이 잘 되는 방에 햇빛이 잘 되는 곳에 비타민 D가 충분히 공급돼서 면역력을 올려서 스스로 깨끗한 물로 세포에 있는 독소들을 치워내기만 하면 스스로 우리 몸이 치유작용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자꾸 억제하도록 해열제를 집어넣고 항생제를 집어넣고 항염제를 집어넣고 그래서 점점 더 한 개의 독소를 더 센 100개의 치명적인 독소를 유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건강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올바른 건강의 지혜를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살릴 수 있었던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의료과실 행위가 감염에 의해서 피벌 증세를 잡고 해열제로 누르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참 우리 엄마들이 참 마음이 찔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문제다. 부모들은 이런 자연적인 과정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이들을 의사에게 데려가 약간의 열에도 항생제를 가득 주입하도록 가르친다. 그렇죠? 요새 엄마들이 뭐 서울대 연대고대 치맛바람 센 엄마들이 학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려서부터 이제 극성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열이 나도 조금만 두드러기가 나도 조금만 이상 증후가 생겨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항생제 달게 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 엄마는 제가 정말 아파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제가 막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하고 그냥 굉장히 막 그냥 개기침을 해도 저를 병원에 한 번은 안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큽니다. 그게 참 부러웠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 손잡고 학교 수업 안 하고 병원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자 그런데 부모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약간의 열에서 항생제를 주입하도록 가르치는 그 교육은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 큰 병을 불러오는 좋지 못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은 아이의 면역 체계가 강하고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균은 암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염은 오히려 우리 면역 체계를 쑥쑥쑥쑥 강화함으로 암 예방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무려 100여 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방해하는 백신들, 감기 바이러스, 수두 바이러스, 여러 가지 백신과 이러한 약들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긴급한 수단으로서 암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이 면역 체계를 오히려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것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백신과 많은 약들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어떻게 하는데? 강하게 하는데 약하게 하는데 강하게 하는데 약하게 하는데 약하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염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하고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올바른 건강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자, 감염은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 몸이 깨어진 항상성을 유지하고 체온에 대한 항상성, 또 호흡에 대한 항상성, 맥박에 대한 항상성, 이러한 항상성을 유지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주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해야지, 치유 메커니즘으로 생각하셔야지, 감염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숙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감염에 항생제로 대응하는 대중요법에 무조건 반사적인 경향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든다, 약하게 만든다?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슨 병에 걸리게 만든다? 더 큰 질병은 여러분들에게 뭐 혈압, 당뇨 약간만 수치가 높아도 여러분들이 평생 당뇨와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혈압약과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평생 신지로도 드시고 평생 혈압약 드시고 평생 당뇨약 드시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세를 자꾸 억제시킬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실 수 있는 건강의 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훌륭한 치료법 중에 하나,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염은 존재할 수 있는, 우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치료법들 중에 하나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손주가 열이 나요. 딸이 엄마 빨리 약국에 가서 해열제 좀 사오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비둬라. 네? 내비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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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님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 많이 먹이고 과일 먹이고 햇빛이 잘 드는데 그렇게 두시는 것이 우리 몸의 자체적인 신체의 회복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깨어진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잘 깨달으셔서 우리의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